자, 안녕하십니까. 자, 컴퓨터 일반의 시간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다뤄질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 컴퓨터 일반이 여러 개의 과목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이 부분이 어떤 그 여러 개의 과목들 중에,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의 여러 개의 과목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2강, 한 3강 정도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 일반에, 그쵸? 컴퓨터 일반 구조, 그 다음에 수체계, 그 다음에 논리회로, 요 정도. 요 세 개 정도가, 요 세 개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컴퓨터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다? 자, 첫 번째, 하드웨어가 있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렇게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드웨어는, 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하드웨어. 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CPU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예, CPU.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 예, 메모리. 자, 즉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또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자, 인풋, IO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로 하드웨어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CPU, 중앙처리 장치, 메모리,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뭐 책에는 본체, 주변 장치,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CPU는, 자, 중앙처리 장치 CPU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합니다. 인간의 뇌와 같은 거죠. 예, 인간의 뇌와 같아서 뭐를 수행하냐?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한다. 예, 계산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여주시는 이 화면도 다 누가 CPU가 연산해서 그래픽이라고 되어져 있는 카드를 통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다. 예. 자, 그래서 자, 중앙처리 장치는 또 뭐로 구분되어져 있냐면 다음과 같이 ALU, 그 다음에 CU. 편의점 이름이 아닙니다. 예, 편의점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ALU는 누구냐면 연산 장치입니다. 연산. 아까도 보시면요. 연산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모든 컴퓨터는 계산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ALU예요. 자, 그래서 연산 장치는 어떤 거 아니야? 우리가 숫자에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걸 산술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논리 연산도 합니다. 논리 연산.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텐데 논리 연산이란 거는 매우 중요하게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수책의 0과 1을 가지고 연산하는 걸 논리 연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를 ALU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 연산 장치. 즉 다시 얘기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논리 연산이나 산술에는 뭐 비교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안에 우리가 비교, 크다, 작다, 뭐 그런 연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뭐 장치로서는 뭐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뭐 가상기, 상태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 자, 요게 레지스터라고 되어져 있는 애가 있어.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주의하실 게, 자, 여기 메모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메모리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는 기억 장치예요. 자,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기억 장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 기억 장치다. 자, 임시 기억 장치다. 왜 임시 기억 장치가 필요하냐면 막 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덧셈 뺄셈도 하고요. 비교 판단도 하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다 연산한 결과를 보낼 때 잠시 잠깐 어디에다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예, 저장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 임시 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CU 컨트롤 유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제어 장치예요. 제어 장치. 자, 제어 장치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해. 자, 즉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프로그램의 명령. 자, 주기억 장치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기억 장치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수행해야 될 명령어들이 쫙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지 해독을 한다. 아, 매우 중요해요. 해독을 해요. 그 해독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CPU 내부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계산된 결과를 바깥으로 내보낼 건지에 관련된 신호를 각각 발생시켜 줍니다. 자, 요거 컨트롤 유니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입출력 장치에 보내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제어 장치의 요 시그널이란 뭐냐면 입력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출력을 할 거냐에 관련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뭐 기억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뭐 개수기, 해독기, 번지 해독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즉 컨트롤 유니트에서 레지스터에다가 딱딱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 명령어 이거야? 그러면 명령어를 갖고 와서 여기 레지스터에서 잠시 잠깐 저장을 해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하드웨어의 CPU에는 ALU,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 레지스터들이 있다.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인데 CPU 내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빨라요. 예, 무지하게 빠릅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주변 장치. 자, 주변 장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거기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밑에 보지 마시고요. 교재 갖고 계시니까. 자, 메모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메모리에는 주기억 장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보조 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메모리입니다. 난 메모리가 이 정도 돼. 메모리를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해?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주기억 장치. 일반적으로 메모리다라고 얘기하면 주기억 장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RAM, 그다음에 ROM 이런 것들을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 주기억 장치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냥 뭐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주기억 장치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자, 일단은 주기억 장치가 RAM, ROM.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런데 이 주기억 장치도 잠깐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램과 롬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변 장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변 장치에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 메모리도 기억 장치고 보조 기억 장치 뭐야? 하드디스크.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SSD 이런 거 다 보조 기억 장치. USB, 플래시 메모리 이거 다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래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 주변 장치는 이게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밑에 보시면 뭐 보조 기억 장치는 뭐 하드디스크, 뭐 CD-ROM, 그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따 그림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자, 인풋, 아웃풋이라는 입력에 관련된 장치들. 그다음에 아웃풋은 출력에 관련된 것들. 자, 요거 펜마우스 인풋 장치인가요? 출력 장치인가요? 예, 이거는 입력 장치입니다. 자, 이 모니터 출력 장치죠? 모니터 출력 장치, 빔 프로젝트 출력 장치, 오케이?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이런 거 다 입력 장치. 스피커는 출력 장치.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제가 하나 딱 그려 놓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CPU 내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ALU. 그다음에 CU. 그렇죠? 그다음에 register 요렇게 쓰겠습니다. 요렇게 존재한다. 자, 그다음에 메모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는 이 외부에 있어요. 외부. 요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 노드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I/O, 예,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네들이 요렇게 예. 자, 즉 다시 얘기하면요. 인풋, 아웃풋이라고 되어져 있는 장치들은요. CPU라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디? 메모리로 연결돼서 또 이 주변에 어떤 장치에서 연결되어 있지 CPU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것들은 이 밑에 여러 개의 부수적인 장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PU 내에 ALU, 그 다음에 제어 장치, 레지스터,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I/O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입력, 출력.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메모리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예, 하드디스크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요번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PC, 뭐 퍼스널 컴퓨터, 예, PC는 방금 어떻게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는 한번 또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자, 소프트웨어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템.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용,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음과 같이 구분이 조금 모호해서,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나는 윈도우 11이야, 윈도우 10이야, 아니면 나는 안드로이드야, 휴대폰 같은 경우에 얘기했었던 오퍼레이트 시스템의 운영체제. 자, 즉 여기 보시면 다음 대표적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거의 분류를 하나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왜 운영체제가 필요하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야 돼요. 하드웨어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하드웨어만 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뭐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언어 번역기란 게 있어요. 언어 번역기. 또 나눕니다. 언어 번역기. 그 언어 번역기가 컴파일러, 그다음에 링커, 로더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 또는 컴파일러하고 또 다음과 같이 인터프리터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인터프리터. 여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언어 번역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뭐 C언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언어 번역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C언어 같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컴파일러라고 얘기하는 컴파일러. 그래서 이 C언어 같은 거 또는 C++ 뭐 이런 것들은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번역을 해주고 실행을 시켜줘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인터프리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베이직 또는 HTML 또는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코딩을 작성한 후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 단계씩 프로그램을 해석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나중에 코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얘가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기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번역기에는 다음과 같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있더라. 그 다음에 링커라고 되어져 있는 게 링커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룰 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어떤 단계로 하냐면 일단은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여러분 예를 들어 C 언어다라고 하면 코드가 있고 그렇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러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컴파일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런 컴파일러가 하는 일을 컴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파일을 만들어주냐면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걸 만들어줘요. 요거는 이제 기계어라고 되어져 있는 걸 만듭니다. 기계어.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과정, 즉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만드는 과정이 컴파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 파일에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하는 과정을 링커라고 얘기합니다. 링커라고 얘기해요. 즉 소스 코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불러와서 같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들 보시면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같이 어떤 폴더에 있어서 뭐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불러오는 작업들을 링커라고 얘기해요. 링커. 자, 그리고 나서 링커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뭘 하는 거냐면 로더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로더. 자, 링커를 하면 어떤 파일이 만들어지냐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실행 파일. 그러면 실행 파일을 가지고 만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행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행이란 개념이 뭐냐면 이 실행되어져 있는 것들을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 중에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그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거 바로 뭐냐면 로더입니다. 로더. 메모리에 적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언어 번역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라고 써요. 유틸리티. 보통 일반적으로 아예 응용 프로그램이나 뭐 유틸리티나 뭐 그냥 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틸리티는 대표적으로 백신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 유틸리티는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외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다르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이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스캐닝하고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운영체제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은 이 외에 다른 것들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 넓은 의미에서는 운영체제 위에 실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뜻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컴파일러도 링커도 응용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고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더 헷갈립니다. 그냥 응용 프로그램들은 뭐다?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거 모두 다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펌웨어라고 있어요. 펌웨어. 조금 어렵습니다. 펌웨어는. 자, 펌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드웨어 내, 하드웨어 중에 어떤 하드웨어냐면 다음과 같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메모리. 롬이나 피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다 피롬. 자, 피롬. 자, 롬에 관련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 요게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 제 메모리는 크게 램하고 롬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얘예요. 얘. 근데 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자, 롬. 자, 롬은 한번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메모리를 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롬에도 어떤 롬이 있냐면, 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롬이 있대요. 즉, 예를 들어서 그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롬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거는 공장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롬에다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필요는 뭐냐면 한 번은 프로그램, 요 P라는 건 프로그램이 가능한 롬이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다음과 같이 보시면, 자, EEPROM이라고 되어 있어. EEPROM. 또 뭐가 있냐면 EEPROM이라는 게 있어요. EEPROM. 자, 얘네들은요, 요 E는 뭐냐면 지운다라는 거예요. 이레이저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한번 쓰면 못 지운다며.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레이저. 지우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롬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EEPR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전기적인 신호로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롬이 나왔어요. 이런 EEPROM에다가 펌웨어에 관련된 거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즉 롬에 요거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롬 바이어스. 컴퓨터가 맨 처음에 켜졌을 때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솥 있죠? 밥솥. 밥솥을 플러그를 뺐다가 끼면 불이 빵빵빵빵 들어오면서 뭐 한글로도 뭐 가르쳐주고 막 그러죠. 그 목소리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롬에 들어가 있는 거야. 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프로그램들, 그걸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기존 고정되어져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조금 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다 어디? EEPROM 같은 거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코딩을 수정을 해서 하드웨어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 기출 포인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까 3개가지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 언어 번역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예, 유틸리티. 자, 그래서 자, 뭐 윈도우 XP. 자, 이거는 뭐 운영 체제에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에 리눅스도 운영 체제에 관련된 거.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에 관련된 거고. 워드 프로세서는 그냥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죠. 뭐 이런 것쯤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컴퓨터의 특성. 뭐 컴퓨터가 정보 사회의 유용한 도구인 이유가 무엇이냐? 10가지를 쫙 써놨는데요. 이 10가지 써놓은 거는 외우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특징들을 그냥 키워드로 나타낸 거예요. 컴퓨터가 아닌 거와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피부로 잘 와 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속성, 입출력 장치, 연산 속도가 빠르다. 컴퓨터. 다른 거에 비해선 우리가 요만한 전자계산기 있죠. 전자계산기보다 컴퓨터로 계산으로 하는 게 그다음에 입출력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게 더 빨라요. 전자계산기는 마우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에는 그 외 그보다 복잡한 연산들을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고 마우스로 내가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확하다. 전자계산기는 누르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것들은 올바른 확실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주어진 거 뭐냐면 올바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란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올바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는데 올바른 데이터,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정확성이라는 거는 이런 전제하에 그다음에 대용량, 대량성,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 뭐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뭐 1테라, 2테라, 메모리도 뭐 64기가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화 일을 할 수가 있더라. 우리 뭐 스케줄링 작업 같은 거 할 수가 있고 범용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컴퓨터 한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뭐 게임도 하고 업무도 보고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장성, 뭐 요거랑은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대량의 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자, 요거 같은 것들은 기억 처리할 수 있다. 요거는 뭐 메모리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개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환성. 다른 장치와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더라. 당연하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 어디 다음과 같이 휴대폰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신뢰성. 자, 요거는 정확성하고 뭐 같이 보셔야 되죠. 오차를 최소화하여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성.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들, 저의 목소리,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유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호환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통신망으로 그렇죠? 통신망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지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컴퓨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다음 거 컴퓨터의 기능. 아까 하드웨어 뭐가 있어요? CPU란 놈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I/O
요렇게 장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었었죠.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언어 번역기, 그쵸?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접목시키면 얘도 그냥 나와요. 입력 기능. 아이오,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입력 기능. 그쵸? 자, 입력 기능에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읽어드리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드린 놈들이 어디로 간다? 메모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기능.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네. 기억 장치에 저장시키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연산 기능.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메모리에 들어온 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CPU에 들어가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어디? 컨트롤 유니트가 제어 장치가 일로 갖고 와라고 해서 여기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연산.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또 제어 장치 또 말씀드렸죠. 각각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 기능을 담당한다. 어떻게? 아까 컨트롤 유니트 얘기했잖아요. 가지고 와, 아니면 내보내야 돼, 이런 신호들을 발생시켜주는 놈. 그리고 나서 다 연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CPU에서 연산이 됐다 그러면 다시 메모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어디로? 바깥으로 출력되어질 수 있더라. 그쵸? 여기서 불러와서 CPU로 들어가서 연산을 한 후에 다시 메모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다. CPU에서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모리를 거쳐서 출력되어질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다 뭐다? 소프트웨어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컴퓨터의 기능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은 뭐 제어 기능, 연산 기능, 기억 기능, 창조 기능. 요것도 뭐 일단은 조금 더 앞서간다고 하면 뭐 AI 컴퓨터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AI는 창조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근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교과에서 얘기하는 컴퓨터의 기능은 창조의 기능은 빠져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컴퓨터의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자, 요것도 뭐 굳이 뭐 나올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각각의 키워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세대에서부터 5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자, 1세대 1958년, 오래됐죠? 자, 그때는 이제 진공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진공관. 지금도 진공관은 쓰여집니다. 뭐 앰프 같은 거 만들 때 진공관 앰프. 옛날에는 뭐 브라운관 텔레비전 이런 거는 다 진공관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자, 키워드 다음과 같이, 자, 논리 회로라고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 오프. 온, 오프 할 수 있는 장치들, 온오프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예전에는 진공관을 통해서 온오프를 했었어요. 그 회로 내에서. 자, 그런데 2세대는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와요. 트랜지스터. 까맣게 생겨요. 트랜지스터. 자,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IC, 찝적 회로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왔어요. 찝적 회로라는 건 뭐냐면 트랜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면 보기만 해도 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하나를 스위치 작업을 하나 하는 애들을 조그만 면적에 엄청나게 많이 집적화 시키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지금은 얼마? 1000만 개 이상. 그게 이제 처음 집적 회로.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얼만큼 많은 조그마한 면적에 얼만큼 많은 IC들, 즉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 뭐 SSL, MSL, 그다음에 VSL, 그다음에 very large, 예, VSL, 그다음에 ultra large 스케일 뭐 이렇게. 자, 다음과 같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다가 요거 하나 딱 보시면 large scale, 그다음에 very large scale, 그다음에 ultra large scal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 요즘은 뭐 VLSI하고 ULSI, 그렇죠? large scale, very large scale이나 ultra large scale 이건 뭐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이 요 정도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조만한 면적에,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그다음에 CPU는 그 조그만 거에 트랜지스터라고 되어져 있는 애들이 수천만 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렇게 나누더라. 자, 계산 속도는 다음과 같이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리세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세크, 그다음에 나노세크, 그다음에 피코세크, 그렇죠? 피코세크, 그다음에 펜토세크. 자, 각각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예, 14승.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맨 처음에 1세대는 다음과 같이 뭐 적용 분야하고 특징이 있는데 부피가 엄청나게 컸다. 진공관도 있고 진공관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력 소모가 되게 많았어요. 공간이 되게 많이 차지해서 그다음에 진공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열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 센서스 조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전력 소모가 감소되었다. 왜?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얘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실시간, 그다음에 계산이나 사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산관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외우시지 마세요. 외우시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IC라고 되어져 있는 게 발명이 되고 IC라고 되어져 있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나타냄으로 인해서 주변 장치가 고속화, 연산 속도도 고속화, 그 다음에 예, 소형화, 더 소형화. 자, 소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4세대 같은 경우에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되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이 있는데 예, 개발 및 발전. 자,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예, 나타났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 근데 여기는 더 발전되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경영 정보나 그다음에 뭐 추론이나 이거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딱딱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거는 5세대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성능 단말기 개발, 예, 이거는 병렬 처리는 수십만 개의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컴퓨터를 또 나누는데 데이터. 그래서 뭐 아날로그 데이터, 뭐 소리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전용 데이터들, 컴퓨터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들을 디지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아날로그틱한 정보들도 있는 게 있어요. 왜?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에다가 녹음을 하죠. 그러면 이 마이크 장치에 관련된 그
것들은 다 아날로그예요. 소리에 관련된 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그틱한 컴퓨터와 하이브리드 디지털틱 컴퓨터들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컴퓨터의 종류는 뭐 굳이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그렇죠? 모바일, 그다음에 랩탑, 그다음에 팝톱 손바닥 위에다가 놓을 수 있어. 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한 PDA, 지금 현재 뭐 휴대폰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임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특수 목적.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밥솥 그 안에 CPU들이 들어가 있어.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 밥솥은 시간을 정해놓고 열만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특성화되어져 있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임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그 외에 컴퓨터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걸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에 내장되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 일반적으로 범용보다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실시간 제약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제약이라고 되어져 있는 리얼타임으로 아까 밥솥, 휴대폰도 이거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지만 휴대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시간 제약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휴대폰, PDA, 게임기 이런 것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베디드 시스템, 즉 밥솥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아두이노라고 되어져 있는 뭐 라즈베리 파이란 뭐 스케치 프로그램이라는 뭐 그런 것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딩 교육을 하죠. 예, 그와 관련된 것들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내장되어 있으므로 하드웨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